그날 막내딸의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이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하객들로 가득한 결혼식장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한마디 말.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떨며 서 있었고 신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하객들, 어색해진 분위기. 70년을 살아오며 이런 모욕감을 당해본 적이 없었던 어머니. 과연 그날 결혼식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한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윤정숙입니다. 올해 78이지만 몸은 아직 튼튼하죠. 남편 없이 혼자 3남매를 키워낸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어느새 혼자만의 리듬이 생겼어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막내딸 윤지영이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와 함께 말을 겁니다. 29인 지영이는 아직 결혼 전이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큰아들 윤태수는 결혼해서 따로 나갔고 둘째 윤준호도 독립한 지 오래죠. 응, 지영아. 오늘도 시장 가야 하는데. 정숙은 이불을 개면서 말합니다. 매일 아침 동네 시장에 나가는 것이 그의 일과였어요. 단순히 장을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장 아주머니들과 안부를 묻고 신선한 채소를 고르며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은 거죠. 엄마, 오늘은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무거운 것 들고 오시기 힘드시잖아요. 지영이의 배려 깊은 말에 정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세 자식 중에서 유일하게 어머니 마음을 헤아려주는 아이였어요. 큰아들 태수나 둘째 준호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장길은 늘 활기찬 곳입니다. 정숙은 단골 채소가게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며 시금치와 물을 골랐어요. 생선가게에서는 고등어를 2마리 샀습니다. 지영이가 좋아하는 생선이었거든요. 정숙 씨, 딸이랑 같이 나오니까 좋아 보여요. 효녀를 두셨네. 생선가게 아주머니의 말에 정숙은 뿌듯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지영이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형들이 놀 때도 혼자 책을 읽거나 어머니 일손을 거들곤 했죠. 집으로 돌아와 함께 밥상을 차리는 동안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 태수가 들어왔어요. 40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당당한 걸음걸이입니다. 하지만 태수가 오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넨 태수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영이는 오빠에게 차를 대접하려 했지만 태수는 손사래를 쳤어요. 지영아, 신경 쓰지 마. 나는 어머니랑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야. 정숙의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태수가 할 말이 있다고 할 때마다 좋은 소식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대개는 돈 이야기나 집안 재산에 관한 말이었어요. 어머니, 사업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말이 나왔어요. 태수는 몇 년 전부터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늘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서 제 사업에 보태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집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태수의 말에는 당연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듯한 어조였죠. 정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수야, 이 집은 너희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함부로 팔 수는 없다. 하지만 어머니, 장남인 제가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도와주셔야죠.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저를 지원해 주셨을 겁니다. 태수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어요. 지영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둘째 준호도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에요. 준호는 형과 어머니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고는 조용히 구석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너도 와서 앉아. 정숙이 둘째를 불렀지만 준호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형이 어머니께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대충 눈치챘지만 끼어들 용기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업을 잘 되게 하면 나중에 어머니께도 더 좋은 보답을 할 수 있습니다. 태수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평생 모아둔 집을 아들 사업에 써야 한다니.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엄마께서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런 말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태수는 막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지영아,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집안 경제가 어떤 건지. 그 말에 정숙은 더욱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자식들 사이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도 마음 아픈데 큰아들의 태도는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태수가 돌아간 뒤 정숙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의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과 함께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팔아야 한다니. 지영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어머니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 말씀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아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걱정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태수가 다시 올 것이고 그때도 똑같은 요구를 할 것 같았거든요. 한 달 뒤 지영이의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정숙은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했어요. 손수 만든 나물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영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도우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영아, 너는 신부니까 손 다치면 안 된다. 엄마가 할 테니까 걱정 말고. 하지만 지영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니 혼자 모든 준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 보였거든요. 예식장은 작은 곳이었습니다. 동네 끝자락에 있는 소담스러운 건물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숙이 정성껏 선택한 곳입니다. 예산도 넉넉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가족들끼리 조용히 치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꽃 장식은 어떻게 할까요? 예식장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정숙은 하얀 장미와 카네이션을 주문했어요. 지영이가 좋아하는 꽃들이었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고 단정하게 해주세요. 정숙의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선택이었어요. 소박하지만 정갈한 것을 좋아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음식 메뉴도 직접 정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복죽까지 손님들이 만족할 만한 것들로 골랐어요. 비싸지 않으면서도 맛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한창인 어느 날 태수가 예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정숙과 지영이가 테이블 배치를 확인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태수는 예식장을 둘러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지영이 결혼식 준비하고 있잖니. 너도 와서 보렴. 정숙이 반갑게 맞았지만 태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이런 허름한 곳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요? 태수의 목소리에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지영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빠의 말이 상처가 되었거든요. 오빠, 저는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엄마가 정성껏 골라주신 곳인걸요. 하지만 태수는 막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너는 모르겠지만 우리 체면이라는 게 있어. 회사 사람들한테도 결혼식 초대장을 보냈는데 이런 데서 하면 창피하잖아. 태수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숙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아들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호텔로 옮겨야 한다고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좋은 호텔 말입니다. 태수야, 그런 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태수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결국 비용은 다 제가 내는 거 아닙니까? 장남으로서 동생 결혼식은 제대로 치러야죠. 그 말에 정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태수가 비용을 낸다고 하니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글펐어요.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전 정말 여기서 하고 싶어요. 엄마랑 함께 준비한 건데. 지영아, 내가 결혼하면 시댁 눈치도 봐야 해. 이런 초라한 곳에서 결혼식 올렸다고 하면 신랑 쪽에서 뭐라고 하겠어? 태수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터 태수가 이렇게 체면을 중시하는 아이가 되었을까요? 어머니, 이번만큼은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가 다 알아보고 예약도 할 테니까. 태수는 일방적으로 말하고는 예식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정숙과 지영이만 남겨둔 채로 말이에요. 지영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오빠 때문에. 지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정숙이 딸을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정성껏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잠 못 드세요? 응, 지영아. 너는 왜 안 자니? 엄마 생각하느라 잠이 안 와요. 지영이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숙의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엄마, 오빠 말 듣지 말아요. 전 엄마가 준비해 주신 결혼식이 좋아요.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아, 내 오빠 말도 틀린 건 아니야. 장남으로서 체면도 생각해야 하고. 엄마,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전 그냥 엄마가 계셔 주시는 게 가장 큰 힘이에요. 지영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딸의 따뜻한 마음에 또다시 감동했어요. 이런 아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오빠가 비용을 낸다고 하니 오빠 뜻을 따라야겠다. 결국 정숙은 태수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마음은 편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체면을 중시한다니 어쩔 수 없었어요. 며칠 뒤 태수가 새로운 예식장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고급 호텔이었어요. 비용은 이전 예식장의 3배가 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체면이 서겠죠? 태수는 만족스러워했지만 정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소박하고 정성스러운 결혼식은 사라지고 화려하지만 차가운 느낌의 결혼식으로 바뀐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에도 지영이는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장소가 바뀌어도 엄마 마음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정숙은 딸의 성숙한 모습에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를 키웠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태수가 정한 호텔 예식장이 과연 어떨지, 지영이가 만족할지 궁금했거든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지영이는 벌써 화장을 마치고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하얀 치마가 어울렸어요. 정숙은 딸의 모습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정숙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진한 남색 한복에 은색 놀이개를 달았어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호텔 예식장에 도착하자 확실히 규모가 달랐습니다.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 넓은 공간에 정갈하게 배치된 테이블들. 태수의 말대로 체면은 서는 곳이었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이제야 제대로 된 결혼식 같죠? 태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모습이 의젓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왠지 모르게 이곳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측 친척들, 신부 측 가족들, 그리고 태수의 회사 동료들까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정숙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숙은 반갑게 맞으며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이런 분들이 와주셔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준호도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아내와 초등학생인 아들까지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어머니, 지영이 정말 예쁘네요. 준호의 아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예의 바른 모습에 흐뭇했어요. 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지영이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 역할을 맡은 태수와 함께 걸어 들어왔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부네요. 어머니가 딸을 잘 키우셨어. 주변에서 들려오는 칭찬에 정숙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주례사가 진행되고 서약이 끝났습니다. 사진 촬영도 마쳤어요. 이제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길 차례였습니다. 피로 연장은 더욱 화려했습니다. 둥근 테이블마다 하얀 테이블보가 덮여 있고 중앙에는 꽃꽂이가 놓여 있었어요. 음식도 풍성했습니다. 갈비찜, 전복 요리, 각종 나물과 전까지. 어머니, 여기 주요 하객 테이블에 앉으세요. 태수가 정숙을 최고의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신랑 신부 바로 앞쪽 테이블이었어요. 정숙은 조금 어색했지만 아들의 배려라고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였습니다. 태수가 갑자기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잠깐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건배사를 하겠습니다. 하객들이 주목했습니다. 태수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막내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하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정숙은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우리 집안 재산은 장남인 제가 당연히 물려받게 됩니다. 순간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이런 자리에서 할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동생들도 챙겨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장남 중심으로 상속이 이뤄질 것입니다.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듯한 어조였어요. 오늘은 막내가 시집가는 날이니 기분 좋게 웃어넘깁시다. 태수가 웃으며 건배 잔을 들어 올렸지만 예식장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하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영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신랑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결혼식에서 재산 이야기를 하다니.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들 태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준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물컵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형의 행동을 말릴 용기도 없었고 그렇다고 동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태수 씨, 오늘은 축하하는 날인데 신랑 쪽 어른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태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기뻐서 그만.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진 상태였어요. 정숙은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 앞에서 그것도 동생 결혼식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신부가 울면서 자리를 뜬 것을 본 하객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신랑도 따라 나가며 아내를 달랬어요. 지영아, 괜찮아? 오빠가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 결혼식인데. 지영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숙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기가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태수가 따라왔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결국 지영이의 결혼식은 어수선한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서둘러 인사를 마치고 돌아갔어요. 누구도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피로연이 어수선하게 마무리된 후 정숙은 호텔 안쪽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객들 앞에서 당한 모욕감에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장과는 달리 소파 몇 개와 거울만 있는 단순한 공간이었어요. 정숙은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 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왜 그렇게 나가세요? 하객들이 다 보잖아요. 태수가 대기실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태수야. 네, 어머니. 너는 왜 그렇게 말하니?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어머니의 다른 분위기를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재산은 내 것만이 아니다. 정숙의 말에 태수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는 여전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장남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 것뿐인데 왜 어머니가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오늘 한 말이다. 동생 결혼식에서 재산 이야기를 하다니.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태수는 오히려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뭘 잘못 생각한다는 거니?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제가 집안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태수의 말에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아들이 이런 식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둘째도 막내도 다 제 덕 보면서 산 거지 않습니까? 태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해 왔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제가 준호 취업할 때도 도와줬고 지영이 대학 등록금도 보탰잖아요. 정숙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태수의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과연 아들이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을까요? 태수야, 내가 언제 동생들 등록금을 댔니? 어머니가 힘드실 때 제가 보탰잖아요. 몇십만 원 준 것 가지고 등록금을 댔다고 하니?
정숙은 정확한 사실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태수가 실제로 도움을 준 것은 미미했거든요. 대부분 정숙이 혼자 감당했던 일들이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다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태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내가 다 했다. 정숙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거짓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장남으로서 집안을 대표한 건 저 아닙니까? 대표했다고? 내가 뭘 대표했니? 정숙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태수가 말하는 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어요. 아버지 제사도 제가 지내고 집안 큰일도 제가 결정하고 제사 지내는 것도 내 돈으로 하면서 무슨 소리니? 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수의 말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때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들어왔어요. 웨딩드레스 위에 겉옷을 걸친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엄마, 오빠, 왜 이래요? 지영이는 어머니와 오빠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더욱 슬퍼했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거든요. 지영아, 괜찮다. 정숙이 딸을 위로하려 했지만 태수는 막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지영아, 어른들 말씀에 끼어들지 마. 오빠, 제 결혼식인데 왜 이렇게 하세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이렇게 망가지다니. 너는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 되는 거야. 우리 집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어. 태수의 말에 지영이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가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태수야, 동생한테 왜 그렇게 말하니? 정숙이 지영이를 감싸며 태수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제가 장남이고 집안의 대를 이어갈 사람입니다. 대를 잇는다고? 내가 뭘 이어간다는 거니? 정숙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태수의 오만함에 참을 수 없었거든요. 집도 땅도 모든 재산이 결국 제 몫이 될 거 아닙니까? 태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일인 것처럼. 지영이는 그런 오빠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이 무너지는 것보다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더 두려웠어요.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 마음 아프시잖아요. 하지만 태수는 막내의 부탁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너는 모르겠지만 세상은 현실적이야. 감정으로만 살 수는 없어.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태수야, 나가거라. 어머니, 나가라고 했다.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태수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어깨를 으쓱하며 나갔습니다. 어머니도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문을 닫으며 던진 태수의 말에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영이는 어머니 곁으로 가서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오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나온 정숙은 혼자 호텔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영이는 신랑과 함께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고 하객들은 대부분 떠난 상태였어요. 텅 빈 로비가 정숙의 마음처럼 허전했습니다. 참, 오늘 정말 곤란했네. 장남이 저런 말을 결혼식에서 하다니. 멀리서 하객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이런 창피를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어색한 표정으로 정숙에게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정숙 씨,
수고 많으셨어요. 지영이가 예쁜 신부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인사에도 어딘지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분명히 태수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하객들 앞에서 체면을 구긴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뒤돌아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런데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와 그의 아내 목소리였어요. 여보, 오늘 잘했어. 이제 어머니도 현실을 아실 거야. 태수의 아내가 남편을 치켜세우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몸을 숨기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당연하지. 언제까지 애매하게 넘어갈 수는 없잖아. 태수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일을 계획했던 것처럼 들렸어요. 이제 집도 땅도 다 넘어오면 우리가 편히 살 텐데. 며느리의 말에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진짜 속마음이었구나. 어머니가 좀 서운해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그럼 지영이랑 준호는 어떻게 하고? 걔들은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시집간 딸이 뭔 상속이야. 태수와 며느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정숙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말이에요. 준호는 그래도 아들인데. 준호는 원래 소심해서 나한테 맞서지도 못해. 적당히 달래면 돼. 정숙은 더 이상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족이라는 것은 재산을 나누는 상대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야? 며느리가 조금 걱정스러워했지만 태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분명히 해야 할 때야. 어머니가 나이 드시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아. 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이번 기회에 집 명의도 옮기는 게 어때? 그건 좀 급하고 천천히 하자. 어머니 마음도 생각해야지. 하지만 태수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이었어요.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발견하기 전에 피하고 싶었거든요. 호텔 밖으로 나온 정숙은 찬 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내가 이토록 공들여 키운 자식이 어쩌다 일이 되었을까. 어린 태수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도 의젓했던 아이. 동생들 챙기고 어머니 걱정해주던 아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온 정숙은 지친 몸을 의자에 맡겼습니다. 오늘 하루가 악몽 같았어요. 딸의 가장 행복한 날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거든요. 현관문이 열리더니 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신혼여행은 내일부터라서 오늘 밤은 집에서 자기로 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지영이는 웨딩드레스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내 결혼식을 망쳐서.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에게 이런 기억을 남겨준 것이 너무 미안했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오빠가 너무했어요. 지영이가 어머니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어요. 나는 뭘 잘못했을까? 태수를 어떻게 키웠길래 저런 아이가 되었을까? 정숙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변한 것에 어머니로서 책임을 느꼈거든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지영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가 잠든 후 정숙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문득 서랍장이 생각났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에 정리해둔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정숙은 조용히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맨 아래 칸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겉봉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래 전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정숙이 그 봉투를 꺼내어 어루만졌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봉투 옆에는 작은 수첩도 있었습니다. 정숙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적어둔 일기장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봤습니다. 태수가 중학교에 들어갔다. 학비가 걱정이지만 어떻게든 해야지. 준호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다행히 크게 아픈 건 아니었다. 지영이가 상을 받았다. 우리 막내가 이렇게 똑똑할 줄이야. 수첩에는 아이들을 키우며 흘린 눈물과 기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지영이에 대한 기록이 많았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도우며 효심을 보인 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내 생일 선물을 샀다. 지영이가 밤늦게까지 내 어깨를 주물러줬다. 지영이만은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줄 것 같다. 정숙은 수첩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다시 유언장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정숙의 마지막 뜻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태수의 행동을 보니 이제 정말로 그 봉투를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 지켜준 건 너였구나. 정숙은 지영이의 방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서류 봉투를 다시 어루만지며 정숙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으로 정의를 바로 세울 때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 봉투와 수첩을 무릎 위에 놓고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쳐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적기 시작한 기록들이었어요. 오늘 태수가 엄마 나는 아빠 역할도 할 거야 라고 말했다. 든든했다. 어린 태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의젓한 아이였어요. 어머니를 걱정하고 동생들을 챙기려고 노력했죠.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준호가 형이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못한다. 태수가 너무 엄하게 대하는 것 같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다 보니 변화의 징조들이 보였습니다. 태수가 점점 권위적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태수가 대학생이 되더니 집안일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모르시니까 제가 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정숙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성장하면서 어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처음엔 의젓해져서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오만함의 시작이었습니다. 반면 지영이에 대한 기록들은 달랐습니다. 지영이가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편지를 써줬다. 엄마 항상 고마워요. 커서 효도할게요. 지영이가 감기 걸린 엄마 대신 집안일을 다 했다. 아직 중학생인데도 지영이가 대학 장학금을 받았다. 등록금 걱정이 덜어졌다. 같은 핏줄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정숙은 세 자식의 차이점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태수가 집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 평생 모은 집을 어떻게 팔 수 있을까? 지영이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엄마 걱정을 해준다. 이 아이만큼은 진짜 내 딸이다. 정숙은 수첩을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장남이니까 아들이니까 하는 이유로 태수를 특별히 대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유언장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몇 년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막연히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숙의 진짜 뜻이 담겨 있었어요.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평생 모은 집과 땅, 그리고 적금까지 누구에게 물려줄지 신중하게 결정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태수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영이의 진심은 변함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어머니를 사랑해주는 아이였어요. 정숙은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비에 젖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심었던 그 나무도 이제 제법 컸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숙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태수를 어떻게 가르쳤을까 궁금했어요. 문득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지영이를 잘 돌봐줘. 그 애가 제일 마음이 고운 것 같아. 그때는 막내라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남편의 눈이 정확했습니다. 정숙은 다시 자리에 앉아 유언장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법무사 도장이 찍힌 정식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집과 땅, 그리고 모든 예금을 지영이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수와 준호에게는 소액의 현금만 남겨두었어요. 처음 작성할 때는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섰습니다. 재산은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거야. 정숙은 혼자 말했습니다.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걱정이 들었습니다. 태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분명히 크게 화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정숙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늘 태수의 행동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하객들 앞에서 어머니를 모욕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지영이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에서 오빠에게 그런 대우를 받다니. 정숙은 서랍에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해준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어요. 내일 아침에 전화해서 약속을 잡아야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실행할 때가 왔구나. 유언장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갈라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정숙은 지영이의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영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정숙은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태수의 횡포를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지영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에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겨둘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공개할 문서였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내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유언장 공개 절차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어떻게 알릴지도 생각해야 했어요. 태수는 분명히 반발할 것입니다. 준호도 당황할 것이고요. 하지만 지영이만큼은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마지막 선택으로 정의를 바로 세울 때다. 그동안 참고 참았지만 더 이상 그럴 수는 없었어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보답할 때였습니다. 새벽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영이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그동안 변호사와 여러 차례 만났어요.
유언장 공개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머니, 가족 모임을 하자고 하셨다면서요? 태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숙이 온 가족이 모이자고 연락했거든요. 응,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무슨 이야기인데요? 태수는 호기심을 보였지만 정숙은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들어보렴. 그날 저녁 정숙의 집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태수는 아내와 함께 왔고 준호도 가족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지영이는 신랑과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다들 앉아라.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정숙은 거실 중앙에 서서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태수는 당당한 표정이었고 준호는 불안해했어요. 지영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외부인은 왜 와 있어요? 태수가 거실 한쪽에 앉아 있는 중년 남성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숙이 미리 불러둔 변호사였어요. 소개하겠다.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야. 변호사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가족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왜 갑자기 변호사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무슨 일 때문에 변호사까지. 태수가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정숙은 서랍에서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김 변호사님, 이제 공개해 주세요. 변호사가 봉투를 받아들고 봉인을 뜯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지금부터 윤정숙 여사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언장이요?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어머니가 언제 유언장을 작성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태수도 당황했지만 곧 화가 났습니다. 자신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 이런 중요한 일을 진행했다니. 조용히 들어라.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고 읽기 시작했어요. 유언자 윤정숙은 정신이 건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본인은 일생을 함께하며 효심을 다한 막내딸 윤지영에게 전 재산을 상속합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기에는 서울시 강서구 소재 주택과 토지, 그리고 모든 예금이 포함됩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태수와 준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장남 윤태수와 차남 윤준호에게는 각각 현금 500만 원씩을 유증합니다.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태수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얼굴이 붉어져서 분노가 역력했어요. 조용히 해. 끝까지 들어라. 정숙은 침착하게 말했지만 태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장남이에요. 장남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숙의 반문에 태수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집안을 대표해 왔잖아요. 너는 언제 집안을 대표했니? 지영이 결혼식에서 한 마리 집안 대표하는 거야? 정숙의 날카로운 지적에 태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장남인 제가, 법적으로도 내가 내 재산을 누구한테 줄지는 내 마음이야.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공증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준비해 놓았을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정숙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노력했다고? 동생 결혼식 망친 것도 노력이니? 그 말에 태수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재산 상속은 별개 문제 아닙니까? 별개가 아니야.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 정숙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기 생각만 했어. 동생들 챙긴 적도 없고 어머니 걱정해 준 적도 없지. 태수는 반박하려 했지만 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반대로 지영이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았어. 어머니 아플 때 병간호하고 돈 없을 때 아르바이트해서 도와주고 지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줄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지영아, 너는 진짜 내 딸이야.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지. 정숙의 말에 태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저랑 준호는 가짜 자식이라는 말씀이세요? 자식이지만 자식 노릇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태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다시 생각하세요. 하지만 주변 가족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준호조차 태수의 행동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너무 하는 것 아니야? 준호야, 너도 당하고 있는 거야. 왜 지영이만? 하지만 준호는 형을 말렸습니다. 형, 어머니 결정이시잖아. 그동안 지영이가 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셨는데. 준호의 말에 태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동생마저 자신을 지지하지 않으니까요. 태수의 아내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거든요.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유언장의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수는 분노에 떨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법정에서 보겠어요. 하지만 정숙은 차분했습니다. 그래, 법정에서 보자. 내가 이길 수 있는지. 태수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내도 황급히 따라 나갔어요. 거실에는 정숙과 지영이 그리고 준호 가족만 남았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하신 것 같아요. 지영이가 받을 만해요. 정숙은 아들의 이해에 고마웠습니다. 지영이는 어머니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감사해요. 하지만 재산보다 엄마 마음이 더 고마워요. 정숙은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영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날의 진실 공개는 가족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언장 공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큰 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넓은 집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새 아파트의 작은 식탁에서 정숙과 지영이는 소박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어요. 엄마, 여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지영이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창 너머로 공원이 보였거든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진짜 행복인 것 같았어요. 지영아, 혹시 후회하지는 않니? 오빠들과 사이가 나빠진 건 말이야.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가족이 갈라진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거든요. 엄마, 전 재산이 아니라 엄마 마음이 더 고마워요. 지영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재산은 나중의 일이고 엄마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정숙은 딸의 성숙한 모습에 뭉클했습니다. 역시 지영이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아이에게 모든 걸 물려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뭐예요, 엄마? 자식이라 해서 당연히 받는 게 아니야.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내 진짜 가족이지. 정숙의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혈연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진리였어요.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지영이가 나가보니 준호였어요. 혼자서 조용히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처음 보는 터였어요. 준호야, 어서 와. 앉아라. 정숙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준호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궁금했거든요. 오빠, 큰오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태수가 그 후로 연락이 없었거든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은 많이 힘들어해. 왜? 사업이 안 되나? 정숙이 물었어요. 그런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 시선 때문에요. 준호의 말에 정숙과 지영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결혼식일이 동네에 다 알려졌잖아요. 친척들이나 지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해요. 정숙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하객들이 많았으니까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 대부분 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해요. 어떻게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의 체면이 많이 상했다는 뜻이었어요. 특히 형수님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태수의 아내도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요즘 고개를 잘 못 들고 다녀요. 정숙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고생하는 건 안쓰럽지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요? 어머니가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준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사실 저도 형이 너무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영이가 그동안 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셨는데요. 준호는 평소에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머니께 잘못한 게 많아요. 형이 어머니에게 무리한 요구할 때도 말리지 못했고요. 준호는 자신의 부족함도 인정했습니다. 정숙은 둘째 아들의 이런 모습에 기특함을 느꼈어요. 준호야, 너는 착한 아이야. 다만 형 눈치를 너무 보지 말고 내 생각을 당당하게 말해. 네, 어머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는 진심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정숙과 지영이가 시장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단골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정숙 씨, 요즘 잘 지내세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아, 그런데 소문 들었어요. 큰아들이 동생 결혼식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서요? 아주머니의 말에 정숙은 조금 당황했습니다. 역시 소문이 많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막내딸한테 다 주셨다고? 아, 그런 얘기까지 나왔나요? 정숙은 민망했지만 아주머니는 오히려 지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숙 씨가 잘했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부모한테 잘해야 상속받는 거지.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아주머니도 동조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결국 효자 효녀가 이기더라고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대부분 정숙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다 엄마 편이네요. 그래, 세상 사람들도 옳고 그름은 구별하는 것 같구나. 며칠 후 동네 카페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정숙이네 일 들었지?
아, 큰아들이 그렇게 했다면서? 참 안타깝더라. 그래도 정숙 씨가 옳게 했어. 돈보다 진심이 더 크다니까.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숙의 선택을 옳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우리도 자식들한테 배울 점이 있네.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이 아니구나. 맞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거야. 이런 대화들이 동네 곳곳에서 오래 회자되었습니다. 정숙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거든요. 그 후로 태수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가웠어요. 반면 정숙은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오히려 더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 여느 때처럼 지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지영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옳은 선택을 했을까? 당연하죠, 엄마. 진심을 알아봐 주셔서 고마워요. 그래, 결국 가족이라는 건 마음이더라.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혈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진심이었어요. 해는 서서히 지고 있었지만 정숙과 지영이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두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동네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돈보다 진심이 더 크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정숙의 선택에서 지혜를 배웠습니다.